거친 손이 나를 향해 이렇게 뻗어나오는 그 순간에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랑 같이 몸이 그냥 붕 날아갔고 정신을 잃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 건 싸늘하게 저를 내려다보는 가족들 얼굴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우리 가족들이 대체 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사연인데요.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추억을 더듬는 옥상의 누워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그 사람의 진짜 얼굴, 그 맨 얼굴을 드러내게 할 뿐이라고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맨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씨.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 속으로 저희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박수진 씨는요, 지금 45이시고요. 근데 이분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요. 아주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 있잖아요. 거기 작은 방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이란 그 차가운 코드, 그거에만 의지해서 밤을 꼬박 새우던 그런 개발자 시절이요. 상상만 해도 힘든데요. 그 작은 오류 하나 때문에 밤새 만든 게 그냥 확 날아가 버리고 깜빡이는 그 모니터 앞에서 혼자 소리 없이 눈물 삼키고 그런 날들이 수진 씨의 정말 치열했던 청춘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손톱 밑에 까맣게 될 정도로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텨서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세우신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오랜 노력 끝에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면서 와, 자산 5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견고한 성을 손에 딱 쥐게 된 겁니다. 근데요, 수진 씨는 그 높은 성을 자기 홍자만을 위해서 쌓아 올린 게 아니었어요. 성공하고 나서 첫 번째 다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 다시는 돈 때문에 남 앞에서 고개 숙이는 일은 없게 하자. 정말 멋진 다짐이네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가장 먼저 시부모님이 평생 이렇게 짊어지고 계셨던 빚 있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다 갚아드렸고요. 친정 부모님께는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던 유럽 여행, 이걸 또 선물로 쏴드린 거죠. 와, 진짜 통크시다. 조카들한테도 뭔가 해주셨다고요? 네, 어린 조카들한테는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자기 꿈 펼치라고 든든하게 신탁 계좌까지 딱 만들어 주셨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느새 가족들한테는 수진 씨 이름이 거의 뭐 만능 열쇠, 해결사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뭐 우리 수진이 덕분에 이제야 허리 펴고 산다. 언니가 우리 집안의 진짜 가장이다. 이런 말들을 막 듣게 된 거죠.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그동안 밤새면서 힘들었던 거, 막 서러웠던 거, 그런 걸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었겠어요. 네. 수진 씨는 그때 정말 진심으로 믿었대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하고요. 그 소박한 믿음 자체가 그분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조용했던 그 가족 단체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요란한 알림이 막 울린 거예요. 네. 신우이가 뭘 올렸는데 아주 화려한 유럽 크루즈 여행 견적서 사진이었어요. 금액이 자그마치 4천만 원. 그 숫자가 아주 선명하게 딱 찍혀 있었죠. 4천만 원? 와. 근데 그걸 그냥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해맑은 메시지가 또 온 거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요. 언니,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멋진 유럽 구경 한번 시켜줘야죠. 언니가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쏘면 우리 가족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언니 능력 있잖아요. 사랑해, 언니? 와, 이걸 받은 수진 씨는 진짜 한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켰다 계속 반복했대요.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겠죠. 네, 수십 번을 망설이면서 문장을 썼다 지웠다 하다가 결국 아주 어렵게 납장을 보냈다고 해요. 미안해 동서, 이번 여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자. 근데 이 짧은 한 문장이요,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그 가족이라는 성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 말에는 예전과는 다른 온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좀 싸늘해졌다는 거죠.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쯧쯧,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가족한테 쓰는 건 저렇게 아까워하는데. 사람이 성공하더니 너무 계산적으로 변했어. 예전엔 안 저랬는데.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따뜻했던 감사의 말들이 그냥 당연한 요구가 돼버리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게 배신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무거웠다고 합니다. 아, 뭔가 좀 불안한데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시아버지 목소리 톤으로 수진아, 내 딸 같은 우리 며느리. 이 아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남자로서의 마지막 꿈이랄다. 거창한 거 아니야. 딱 30억. 아, 그거면 충분하다. 내 500억 자산에 비하면 그 정도는 그냥 뭐 남는 돈 아니겠니? 이 늙은 아비 소원 한번 풀어다오. 와, 30억이요? 남는 돈이라니. 수진 씨는 뭐라고 답했나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죠. 수진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아주 단호하게 답했다고 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 돈은 제게 그냥 남는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제 모든 청춘이고 제가 흘렸던 눈물이고 뜬 눈으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입니다. 가족들의 꼭 필요한 필요를 채워드리는 건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실현 가능성 없는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박 자금으로 내드릴 수는 없어요. 제게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아,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네요. 그 이후에는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겠죠. 모든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냉기만 감돌았어요. 어쩜 저렇게 정이 없을까? 사람이 돈 몇 푼 벌더니 완전히 변했다. 이런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수진 씨 등 뒤에 그냥 무수히 꽂혔죠. 혼자서 그 모든 비난을 다 감당해야 했던 거네요. 아이고. 네, 그리고 비극은 바로 그날 터졌습니다. 명절 전날이었어요. 남편 이준호 씨는 그때 중요한 학회 일정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집에 없었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쉬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갑자기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네. 문을 열었더니 약속이라 한 것처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와 있었던 거죠. 신우이, 그리고 그녀의 남편 오창수 씨, 거기에 시부모님까지. 어두운 표정의 네 사람이 현관을 그냥 가직 메우고 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겠는데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이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너무나 익숙하게 거실 소파를 딱 차지하고 앉았어요. 현관에서부터 얼굴에 미소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그냥 얼어붙었고 날선 말들이 막 칼날처럼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목소리 톤으로 아니 올케가 뭔데 우리 아버님 마지막 꿈을 함부로 꺾어? 당신이 뭔데? 시어머니 목소리 톤으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우리 아들 준호 없었으면 네가 혼자서 다 볼 수 있었을 것 같아? 다 내 아들 덕분에 성공한 거 아니냐고.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을 텐데. 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신우이의 딸, 이제 막 15살 된 조카 윤서가 작은 목소리였지만 아주 또렷하게 말을 했어요. 윤서가요? 뭐라고 했는데요? 네, 윤서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듣고 있는 제가 다 부끄러워요. 이건 이모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 우리 가족 돈이 아니잖아요. 한번 받은 선물이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게 어른인가요? 제발 어른들답게 행동해 주세요. 와, 15살짜리가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딱 멎었겠네요. 네, 어른들 얼굴이 전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특히 윤서 아빠 오창수 씨 얼굴은 모욕감이랑 분노 때문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어린 딸한테 전곡을 찔린 그 수치심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오창수 목소리 톤으로 격앙되어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애가 뭘 안다고 어른들 얘기에 함부로 끼어들어. 그러면서 거칠고 큰 손이 윤서를 향해서 무섭게 뻗어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 수진 씨도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서 윤서 앞을 막아선 거죠. 아, 그래서? 그리고 팍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오창수 씨한테 강하게 밀쳐진 수진 씨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날아가서 날카롭게 각진 거실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만 거예요. 어휴.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잔인하게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겠죠. 하얗고 긴 병원 복도, 그리고 의사의 낮고 절망적인 한마디.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거군요. 가족들은 그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날 밤에요. 수진 씨 중환자실 앞을 지키던 가족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가족일 목소리. 이제 그만 편안하게 보내드리자. 저렇게 힘들게 연명하는 건 수진이도 원치 않을 거야. 그래, 호흡기 떼는 게 어쩌면 수진이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몰라. 세상에, 체념이 너무 빠르네요. 그리고 그 속내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막 달려온 남편 이준호 씨가 그 사람들 앞을 딱 막아서면서 절규했습니다.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들이 내 아내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지켜본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강인했던 전사였어. 나는 내 아내를 끝까지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남편분이 정말 멋지네요. 네. 이준호 씨는 그날부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멈춰버린 듯한 그녀 심장 위에 자신의 따뜻한 체온을 계속 나누면서 끊임없이 속삭였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네, 그렇게 40번째 날이 되던 날이에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조카 윤서가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수진 씨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하듯이 말했어요. 이모, 저 꼭 이모처럼 살 거예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기대지 않고 내 소중한 마음을 지키면서 세상 앞에 꿋꿋하게요. 꼭 그렇게 살게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적처럼 수진 씨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정말요? 와, 기적이네요. 네,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남편이랑 윤서는 숨을 죽였겠죠. 그리고 다음 날 거짓말처럼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그럼 퇴원은 잘 하셨고요. 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정말 힘겨운 재활치료를 다 마친 수진 씨가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병원 정문 앞에 신우이 남편 오창수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계속 흐느끼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 사람은 정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죠. 뭐라고 하던가요? 저 형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남편 부축을 받으면서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겠죠. 언젠가는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용처가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까지 지우지는 못할 겁니다. 부디 당신의 그릇된 선택 하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겠다. 정말 강인하신 분이네요. 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정확히 2주가 지난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수진 씨가 시댁이랑 친정 식구 모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다시요.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왜죠? 글쎄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진 씨가 예전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그냥 믿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대요. 그렇게 풍성한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요. 수진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의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저와 남편 준호 씨는 2주 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스위스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싶어요. 와, 폭탄선언이네요. 식탁 분위기가 사해졌겠어요? 네. 순간 식탁에는 진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누군가 다급하게 물었죠. 스위스! 갑자기!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데?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가족들 시선이 일제히 수진 씨한테로 향했어요. 눈빛 속에 그 숨길 수 없는 기대랑 궁금증이 막 가득했죠. 수진 씨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역시 그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 지금 변호사와 함께 정리 중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일부는 남겨두고 갈 생각입니다. 아, 그 말을 듣고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식탁 여기저기서 막 안도의 한숨이랑 같이 감탄사,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역시 우리 수진이야. 통 크다. 최고다, 최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와, 참
한결같네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수진 씨는 싸늘하리만큼 차분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떠난 다음 날 제 변호사님이 각자에게 따로 연락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된 2주가 흘렀군요. 네, 수진 부부가 스위스로 떠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족들은 잔뜩 부푼 기대감을 안고 수진 씨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들고 아주 사모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박수진 대표님의 재산 상속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대표님께서 남기신 순자산 총 100억 원은 단 한 사람에게 전액 상속됩니다. 100억 원이요. 와, 순간 다들 숨죽였겠네요. 누구였어요, 그 한 사람이? 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혜자는 대표님의 조카 윤서 양입니다. 아, 윤서. 그 올바른 말을 했던 아이.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여기저기서 막 탄식이랑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뭐라고? 왜 하필 그 어린애한테? 말도 안 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만도 하겠네요. 근데 변호사가 뭔가 더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수혜자인 윤서 양이 만 50살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된 원금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조차 단 1원도 인출하거나 담보 제공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박수진 대표님께서 남기신 핵심입니다. 만 50살까지요? 와, 그럼 거의 35년 동안은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런 문장을 함께 남기셨습니다. 이 돈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긴 시간이 이 돈의 진정한 주인이자 가장 엄격한 스승이 되게 하라. 와, 정말 대단한데요. 시간이 주인이자 스승이 되게 하라. 가족들은 정말 절망했겠어요. 네, 하늘을 찌르듯 했던 기대는 순식간에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고요. 시끄러웠던 환호는 무거운 침묵으로 변했죠. 가족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럼 나머지 가족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긴 건가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내들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을 위해서는 긴급 필요 경비 지원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 중대 질병 발생 시의 의료비, 자녀들의 필수 교육비 등 명확한 실수요가 객관적으로 증빙될 경우에 한해 저희 변호인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금 직접 지급이 아닌 실비 직접 집행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돈만 그것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학교에 바로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어요. 이는 결코 자선이나 기부가 아닌 박수진 대표님께서 생전에 다하지 못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임을 명심하라는 당부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와, 정말 이건 수진 씨가 살아서 가장 맑고 또렷한 정신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가장 품위 있고 지적인 복수였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날 저녁에요. 홀로 방에 있던 윤서는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을 들었습니다. 발신자는 스위스에서 온 이모 박수진 씨였어요.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톤. 사랑하는 윤서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네 소중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란 걸 부디 잊지 마렴. 이모가 멀리서 항상 응원할게.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네요. 윤서는 그 문자를 받고 뭐라고 했을까요? 윤서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나지막이 속삭였다고 해요. 고마워요, 이모. 저 이모 말씀처럼 진짜 부자로 한번 잘 살아볼게요. 그 시각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숫가에서는요, 수진 씨가 남편 준호 씨 어깨에 편안하게 기대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속삭였대요. 있잖아요, 여보. 그날 중환자실에서 당신이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를 다시 살게 한 건 결국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내 곁을 지켜준 당신의 따뜻한 온기였다는 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참 깊은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이 가진 돈, 그리고 사례적인 명예 같은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곁에 변함없이 남아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박수진 씨의 사연은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관계의 본질,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숨겨진 맨 얼굴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를 좀 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네요. 맞아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진정한 가치를 선택한 수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가슴 깊이 간직한 소중한 추억이나 아니면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저희 옥상에 누워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상에 누워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